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쉽게 알려주는 미미텍스 황주미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하나 가져왔어요. 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1억 2천만 원을 내라고요? 납세자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오피스텔 임대와 주택의 정의에 대해 딱 이 사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꼭 체크해 보세요. 이제 사례 볼게요. 김국세 씨는 2017년 1월에 A주택을 8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6월에 B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국세 씨가 B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습니다. 완전히 사업용으로 운영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2024년 10월에 A주택을 12억 원에 매도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8억 원에서 취득해서 12억 원에 매도했으니까 4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기죠. 김국세 씨는 당연히 나는 여전히 1주택자니까 비과세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냈고 임차인 전입도 안 됐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함정이었어요. 문제는 B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김국세 씨는 신고할 때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파악하고 비과세를 부인하면서 40%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1억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비과세에서 갑자기 1억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 국세청이 어떻게 이걸 알아서 추징했나요? 바로 현장 조사였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B오피스텔에 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첫 번째로 건물 구조를 봤어요. B오피스텔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었고 내부에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랑 가구도 다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생활 패턴 분석이었어요.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는 B오피스텔 근처였고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서 현실적으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걸 국세청이 파악했어요. 세 번째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진술을 직접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어요. 국세청은 서류상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이렇게 꼼꼼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세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주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말이 참 어렵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독립된 주거 구조인가? 두 번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독립된 주거 구조라는 건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해요. 이 사례의 B오피스텔이 딱 이 조건에 맞았거든요. 건물 등기부에 업무용으로 돼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좀 오래전 판결이지만 2005년도 판결인데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 누구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 겉보기가 아니라 실질이 중요한 거죠. 그럼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레지던스 등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세법상은 주택입니다. 둘째로 사업자 등록을 비주거용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실제 사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국세청은 생활 패턴, 임차인 진술, 건물 구조 등 종합적으로 보고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해요.
국세청이 생각보다 정말 똑똑해요. 서류상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는 진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애초에 주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물을 택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내가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라면 양도 전에 미리 세무대리인과 상담 받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양도세는 사례마다 디테일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금도 엄청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케이스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시고 셀프 신고하려다가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사례처럼 오피스텔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도 계약하기 전에 꼭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김국세 씨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 우리!